얘들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첫 번째 거 보면 첫 번째 거 보면 항이 몇 개? 5개. 그리고 그 문자 종류가 2종류. 복잡하다고 판단이 되지.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 x의 제곱이 있고 x의 1차항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봐봐, 이만큼은 우리는 이만큼을 상수항이라고 불러. 알겠지? x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니까 상수항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요 상수항을 곱의 형태로 찢을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들어가 줘야 돼. 요거 인수분해가 암산이 되면 그냥 쓰면 되는데, 안 되면 그냥 마이너스를 묶고 나서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라고 써준 상태에서 2 곱하기 1인데 위쪽에다 마이너스, 그러면 y 마이너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이지. 그래서 한 번 더 써줄게. x제곱 플러스 3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 상수항 부분을 y 마이너스 2 곱하기 y 플러스 1로 고칠 수 있는데, 요 마이너스 부호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더했을 때 3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x 달고 여기 x 단 다음에 한 줄 쭉 쓰고 한 줄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1 끝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 자 요거 풀이 두 가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 쓰지 말고 한번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던 게 내림차순 정리 후 인수분해니까 그걸 따라서 한다고 치면, 자 A, B, C 다 2차야. 그래서 그냥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 SOL1이라고 하면 솔루션 1이란 뜻이야. 자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그 다음에 A가 들어있는 항들을 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지. 그러면 A로 묶어주는데 마이너스 2A로 막 묶을게. 마이너스 2 써주고 B 마이너스 C의 A, 요만큼이 뭐의 개수야? A의 개수야. 그러면 상수항 부분을 곱의 형태로 찢은 다음에 더했을 때 제가 만들어지면 돼. 그래서 상수항 남아있는 거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BC지. 얘들아 봐봐, 요거 상수항이야. 상수항 보면 알겠지만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 A제곱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C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야. 이거 B 마이너스 C를 하나로 보면, 잘 봐봐, 제곱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00, 이거조차도 완전 제곱식이야. 시연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내가 네모라고 하기로 했잖아. A에서 네모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준 게 돼. 근데 네모는 뭐야? B-C지. 그래서 A-B 플러스 C의 제곱이 완성이 돼. 이게 첫 번째 솔루션.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준영아 내가 뭐 얘기할까? 그렇지, 공식이 있어.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Y 2배의 YZ 2배의 ZX. 잡아봐.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의 경우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면 요 X 대신에 A가 들어갔다고 칠게.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A가 들어가 같이, 여기도 같이 A가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B가 들어간대. 그러면 Y 자리를 뭐로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B로. Y 자리를 마이너스 B로 붙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어차피 마이너스 B니까 B의 제곱이 똑같이 들어가. 그럼 남아있는 Z는 그냥 C제곱 해주면 되지. C 해주면 되지. 얘도 C 해주면 되지. 그러면 그 부호가 딱 맞아. 풀 마마풀. 그래서 결론은 그냥 공식을 그냥 때리잖아.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이 공식 자체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체 제곱이잖아. 근데 x 대신에 a, y 대신에 마이너스 b, z 대신에 c 했으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그냥 인수분해가 딸깍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1번, 2번 둘 다 아셔야 돼요. 그냥 그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랑 공식 쓰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바로 볼게요. 그냥 보세요.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B, C가 다 곱해져 있는데 차수 또한 같아 보여. 그래서 그냥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 뚫고 그 다음에 1차 뚫고 상수 뚫어놔. 자, 그러면 A제곱이 곱해지는 게 여기에 얘가 곱해지는 거 있지. 개수 B지. 그 다음에 쭉 찾아보면 여기랑 여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C 이렇게 들어가. 자, 그 다음에 A 하나만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 그럼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A 찾아보면 얘랑 얘가 곱해지는 거. 더하기 C제곱. 그럼 남아있는 거 BC,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지. 자,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가 있어.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인수분했을 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 B 플러스 C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B 마이너스 C라는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A제곱 써놓고 마이너스를 묶은 다음에 B 플러스 C A 그 다음에 마지막 BC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요 B 곱하기 C라는 게 A에 대해서 상수항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라고 해주면 결론은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인데, 자, A, B, B, C 다음에 C가 먼저 나오면 더 예쁘지. 그래서 C 마이너스 A로 고치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까지 해주시면 끝입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유빈아 필요한 부분들 아직 저기 방학 안 했니? 고생하고. 자,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 주세요. 왜? 언제 왔는데 아직도 시차야? 어제 왔다고? 그래. 요 정도 하면 RPM에 있는 거 할 수 있겠니? 뭐 시원해 이걸 줄까? 네.
책상 뒤로 좀 빼줘. 얘들아 넘어가도 될까? 아직이야? 연세 다 됐어? 개별 눈금을 그래? 다 됐으면. 어디 하고 있어? 맞아. 시간대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A-C를 C-A를 붙였으니까. 그 노트에다가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옮겨 적어줘. 그 얘들아 혹시 항등식이 정의가 뭔지 모르는 친구 있니 혹시? 옛날에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배웠어서 정확한 정의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 너 몰라? 넌 옛날이 아니야. 옛날에 배운 게 아니야. 유빈아 혹시 기억나니? 잘 기억 안 나?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일단은 항등식이라고 써놨고 단원 이름이야. 그 다음에 요 당구장 표시해놨어. 뭐야? 주제야. 첫 번째 주제 미정계수법이고 일단은 첫 번째 항등식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요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냥 요 세 글자로는 정의가 안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야 돼.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쓰면서 들어도 돼. 이거는 좀 가볍게 보자. 가볍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가볍게 봅시다. 자,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주면 얘는 네모라는 문자 관계없이 항상 식이 성립해야 돼. 요거를 다른 말로 조금 더 직관적인 말로 요 네모에 어떤 문자를 대입해도 식 성립해야 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항등식이라고 불러.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써줄게. 자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저 네모라는 친구 있지. 네모라는 친구가 힘을 써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식 전체에 뭔가 영향력이 아예 없어야 돼. 저 네모라는 친구는
식 자체에 영향력이 아예 없어야 돼. 다시 저 네모라는 친구는 식 자체에 영향력이 없어야 돼. 자, 네모에 무언가가 들어와도 앞에서 네모를 컷해줘. 그 역할을 하는 친구가 곱하기 0이야. 그래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네모가 영향력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모 앞에 곱하기 0, 이거 곱하기 0이야. 곱하기 0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요 네모라는 건 우리 문자라고 하기로 했잖아. 네모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개수라고 부르지. 그 개수가 모두 0이어야 돼. 그래서 결론은 개수가, 근데 우리가 지금 단원에서 개수라고 하면 그냥 개수뿐만 아니라 상수항도 포함시켜. 괄호하고 상수항을 포함. 너무 예수 같아요.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가 모두 몇이어야 된다고? 0이어야 한다고. 알겠지? 요게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한 거야.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 이어서 자, 그 개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연산 결과, 그러니까 식을 정리한 결과 좌우변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일치해야 돼. 그렇지. 자, 봐봐. 우변에 만약에 x제곱항이 있어. 그럼 좌변에도 x제곱항이 있어야 되고, 그 둘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좌우변이 일치. 같은 말로 좌우변에 대응되는 개수가 일치해야 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 괄호하고 상수항 포함이야.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가 일치해야 돼. 둘이 같은 거야. 자, 개수가 0이 되든 아니면 상수항을 포함한 게 좌우변이 일치하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미정계수법 볼게.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니까 필기를 멈춰주세요. 자, 필기를 멈추라고 멈춰주세요. 필기를 멈춰주시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봐봐.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의미 자체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해. 다시 어떤 등식이 등호를 포함한 다항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의미해. 그럼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면 누구에 대한 조건일까?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조건이. 알겠지? 아까 정의에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모가 힘을 써서는 안 돼. 그럼 그 역할로서 중요한 거는 개수 역할이야. 알겠지? 개수가 중요하다고. 개수가 누가 중요하다고? 개수. 뭐가 되기 위해서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다고? 개수가 중요해. 개수가 앞에서 문자 역할을 이렇게 딱 쳐내야 돼. 그 네모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치면 요 x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 때 x에 뭔가가 계속 들어오려고 해. 앞에서 0이 딱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 얘가 100만, 1000만, 1억, 10억 들어와도 어차피 0, 0, 0이야 하고 끝이잖아. 그러면 b도 같이 0 해주면 우리 다 같이 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역할이라고. 알겠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근데 그 조건은 누구에 대한 조건? 개수에 대한 조건이야. 자, 그래서 요 5글자 있잖아. 미정계수법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미정, 뭐 하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리고 개수, 말 그대로 개수야.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개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미정계수법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잠깐만 까먹었어. 다시. 자, 미정계수법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개수의 조건이 필요한가를 의미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쓸만한 거는 자, 아까 정의 자체가 어떤 문자를 대입하든 항상 성립한다고 했지. 다시 어떤 문자를 대입하든 식이 항상 성립해.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해주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 다시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 어떤 수를 대입하든 상관없이 성립해야 된다. 알겠지? 자, 어떤 수를 대입하든 식이 성립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봐봐. 어떤 문자를 대입하든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모두 0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개수가 0이든 아니면 좌우변 개수가 서로 어떻든 같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개수 자체를 비교한다는 의미야. 개수 비교 법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얘는 좌우변. 아, 이것도 또 지랄하겠지? 너라고 안 했는데? 너. 여기까지 괜찮니? 개수비교법은 뭐라고? 좌우변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다시 개수비교법은 뭐라고? 좌우변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저 로마 숫자 1, 2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게.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 자, 좌변하고 우변 이렇게 나와 있지. 좌우변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A, B, C 즉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를 결정 지을 거거든. 다시 자, 여기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같다라는 등식이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써줄 거야. 그러면 봐봐. 첫 번째는 개수 비교를 할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식을 쭉 전개를 할 거야.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가장 구하기 쉬운 항의 개수는 몇 차일까? 최고차가 제일 구하기가 편해. 왜? 가장 높은 차수 여기밖에 없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뭐를 한다라고 하면 개수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차수가 가장 높은 항, 다시 차수가 가장 높은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런 애들로 비교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차 항과 상수항 상수항 요 친구가 찾기 쉬워. 자, 좌변은 x제곱의 개수가 몇 차? 2. 우변은 a지. 그래서 a가 2라는 결과가 나와. 자, 그래서 결론은 좌변 x제곱 개수는 2, 우변 x제곱 개수는 a, 이거에 의해서 a는 2라는 결과가 나오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치 대입을 할 거거든. 자, 너희가 봤을 때 어떤 숫자를 넣는 게 조금 나을까? 그러니까 좌우변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2 뭐 이런 애들이 편하지 않을까? 아니,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 사라지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써놓을게. 그래서 좌우변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수월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보면서 판단해주면 돼.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엑셀에 갑자기 3만 이런 거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까? 나와. 답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겠지 계산하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야? 그렇지 않아?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A, B, C를 구하는 거니까 수치 대입. 적당한 수야. 여기서는 첫 번째 X는 1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몇이야? 4는 1 대입했으니까 없어지고 2B 플러스 C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몇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몇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그럼 우변은 4A 플러스 C지. 네. A가 몇이니까? 2니까 C는 몇이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C가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6, 3. 7. 까비. 뭐가 값이야? 틀렸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씁시다? 골고루 씁시다. 골고루 써주세요. 몇 분 남았어요? 지금 진짜. 꽤 많이 남았어. 그래요? 25분. 왼쪽 이거 지워도 되지?
다 지워도 되니? 그냥 안 오는 누구예요? 그냥 물론 궁금하네. 물론 된다니까. 자, 오늘 4단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이라고 하면 한 문자를 잡고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이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한 식의 주인이, 하나의 식의 주인이 여러 명이야.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자, 식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 문자에 숫자가 와다다다다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면 걔네 앞에서 0이라는 친구가 탁탁 쳐내야 돼. 근데 이것도 유형이 두 개로 갈리거든. 자, 이거를 봐야 돼. 관계식이 있는지를 봐야 돼. 다시 뭐가 있는지? 관계식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얘도 그냥 쓰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얘는 쓰면서 들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자, 관계식이 없는 경우야. 요 친구는 그냥 예시를 바로 한번 볼게. 잠깐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를 좀 볼게. 자, 여기에서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데 요 표현을 문제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x, y 관계없이 항상 성립,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줘. 모든. 자, 그리고 나서 모든이랑 같은 말이 어떤이라는 말이거든. 다시 뭐라고? 어떠냐? 어떤. 아니면 임의의. 자, 어떤 지우고 임의의만 할게. 알겠지? 어떤은 너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든 괄호하고 임의의라고 쓸게. 임의의 x, y에 대해 항상 성립. 이런 말이 붙어. 자,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이미 요거는 안 적어도 돼. 그리고 요거 잠깐만 멈추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봐봐. 나한테 이렇게 상자가 있어. 상자가 있거든. 내가 여기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았는데 흰 공이 나왔어. 그럼 이 상자 속에는 뭐만 있었다라는 거야? 흰 공만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랜덤 박스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뽑는다는 거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계속 뽑아도 돼. 임의로 뽑는다는 거는 랜덤이야. 그러니까 랜덤인데 한 번만 딱 뽑고 흰 공 나왔어. 그럼 여기 안에 다 흰 공이 흰 공이 있을까? 요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오려면 이 안쪽에는 흰 공만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다시 임의로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오기 위해 이
상자에는 흰 공만 있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어서 자, 어쨌든 요 친구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러면 좌우변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x 개수는 y 개수는 상수항은 좌우변이 서로 일치해야 돼. 요거랑 같은 말은 자, 이항시켰을 때,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이항 결과 x, y 개수 상수항이 모두 0이 되어야 해. 자, 그래서 결론은 x의 개수인 a와 x의 개수인 b, 즉 a와 b가 같으며, 자, 마이너스 3과 b가 같으며 c와 2가 같아야 돼.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3, c는 2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 친구도 문제를 좀 먼저 적어 놓을게요. 이거 왜 덮었지? 자, 얘들아, 요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집중해서 여기 잠깐 필기 내려놓고, 요거 다 필기 되는 동안은 내려놓으세요. 잠깐 필기 내려놓고 봐봐. 일단은 지금 앞에 있는 경우 있잖아. 1번 경우는 x 100, y 100 들어가도 성립해야 되지. 그치? 근데 이 문제 봐봐. 이 문제도 항등식인데 x에 100, y에 100 이런 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왜? x-y는 2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관계식이 존재하잖아. 자, x가 결정됐어. x가 뭐 어떤 숫자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y는 아무거나 쓰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y에 아무거나 넣어주면 안 돼. y에 아무거나 들어가서는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통일시켜야 돼.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떤 문제에서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에서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는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 소거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관계식이 있어? x-y가 2야? 아, 그러면 문자 통일, 한 문자 소거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왜? x를 y 플러스 2라고 두면 여기 있는 x가 y 플러스 2로 바뀌잖아. 알겠지? 문자 통일 여기 써놓을게. 한 문자 소거 가능.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언젠간 한 번 더 문자가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는 뭐 하라는 뜻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관계식이 주어졌다는 거는 한 문자를 소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한 문자 소거가 가능하다고. 알겠지? 다시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뭐가 가능하다고?
한 문자 소거가 가능하다고. 한 번만 더.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뭐가 가능하다고 유빈아? 한 문자 소거가 가능해. 이거 나중에 공통수학투 같은 거 하면서 뭔가 공식을 유도해낼 때 그때 좀 많이 쓰이는 얘기들이거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한 문자 소거가 가능해.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 자, 우리가 x는이라고 해주면 x는 y 플러스 2라고 해주면 여기 y 플러스 2 넣고 y 플러스 2 넣어줘야 돼. 근데 y 플러스 2 제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반대로 할게. y는 x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소거돼? y 소거가 돼. 그래서 자 a의 x제곱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0이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2 대입해서 a의 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전개를 시켜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쭉 전개시킨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 x는 2 대입 x 2 대입해주면 4a가 4를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이번엔 x에다가 0 대입해볼게. x에다가 0 대입해주면 이거 00 날라가지. 마이너스 2c가 4를 더했을 때 0이니까 c는 2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그 뭐지? b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어야 돼? b의 저기 x제곱의 개수가 뭐야? b지. 여기는 a 있지.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선 이걸 쓸게. x제곱 개수가 0이잖아. x제곱은 a 있고 여기 b 있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x제곱 a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1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알겠지 무슨 뜻인지? 섞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대입했어. A 구했어. 대입했어. C 구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쭉 전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항만 찾아내면 된다고. 그 특정 항이라고 하면 차수가 가장 높은 항 아니면 가장 차수가 낮은 상수항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최고차항이 좀 문제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정리해 주세요. 시간? 아니야. 10분 남았어. 쉬워요? 많이 쉬어. 그 수요일만. 수요일에만. 그때 뭔지 알려줘. 오늘 알려줄 거야. 근데 약간 좀 축소시키긴 했어. 오, 야, 쌤, 개포 중에 케빈이 건가? 걔는 대수예요. 공수투. 아, 공수 2. 그게 공수 2구나. 몰라. 다 존나 채워줄게.
이 정도면 내가 못 가르치는 게 맞나 싶어. 이거 줄까? 많이 줘. 여러 개 가져. 여러 개 가져가. 그래, 보통 여러 개라고 하면 한 2개씩 가져가는 거야. 보통이 한국인들. 아, 저 사실 중국인이에요. 아, 그런 말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저기, 어디 맡겼어요. 아, 진짜요? 큰일 났네. 지워도 되니? 얘들아, 그 정석 채권에서 다 보셨어? 다 쓴 친구들은 정석 채권에서 그 기본 문제 3-1의 두 번째 거랑 기본 문제 3-2번 있지. 이거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3-1의 두 번째 거랑 3-2 이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많이는 안 줍니다. 2분 정도 줄게요.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두 문제 끝내고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 나눗셈의 항등식 단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까지 다 끝냅니다. 알겠죠?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봐봐. 우리가 어차피 A, B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그치? 이거 fx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fx를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 네모라는 문자가 힘이 없어야 돼.
식에서 힘을 없앤다라는 거는 뭐야? 맞아, 개수가 0이면 돼. 앞에 0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요 fx를 갖다 치우려면 곱하기 0을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얘를 0으로 만들므로써.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x는 1대입, 그 다음에 x제곱에 뭐 대입해주면 돼? 3대입해주면 돼. x에다가 3대입하는 게 좀 뭔가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x에다가 뭘 대입해? 루트 3 대입해주면 돼. 알겠지?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제곱해주면.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0이 되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0이 되면서 우변은, 자, x제곱이 3이니까 4제곱은 9, 3a 플러스 b야.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해주면 밑에서 위에 걸 뺀다고 칠게. 그러면 2a 플러스, 그러니까 빼주면, 밑에서 위에 걸 빼주면, 알겠지? 빼주면 2a 플러스 8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끝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면 p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문제 나왔거든. 다시 p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알겠지? 2차 이하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 px를 이렇게 써주면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면 돼. 그러면 a가 0일 때는 1차식도 나오고 b가 0일 때는 상수항도 나와. 알겠지? 그래서 2차 이하의 다항식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a, b, c는 0이어도 괜찮고. 그럼 여기에서 p0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잘 봐봐. 이 0을 대입했다는 거는 뭐를 줬다는 걸까? 상수항을 줬다라는 거야. 다시 뭐를 대입한 거는? 0을 대입한 거는 뭐를 줬다라고? 상수항을 줬다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있잖아. 요거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계백문에 하나만 더 필기를 해놓을게. 그래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자, a x의 제곱 더하기 b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px의 제곱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했다는 뜻이야? 그렇지. 자, 얘들아 봐봐. p의 x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 있는 x가 뭐가 돼야 돼? x제곱. 그럼 x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x제곱을 대입해 준 거야. 그래서 ax의 4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a, b의 값을 하나씩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얘를 전개해주면 a제곱 x의 4제곱, 조금만 더 할게. 두 개 곱해서 2배 해주면 2ab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어차피 뒤에 1 들어가니까 요건 없어져. 자,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의 2배라고. 2배. 그러니까 2배 하면 이것만 2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지. a제곱과 a가 같지. b제곱과 b가 같지. 그래서 자, a가 0일 때 b는 몇이야? 1. b가 0일 때 a는 1. 아니면 둘 다 0. 끝. 알겠지? 그래서 3개가 나옵니다. 맞아. 이거 아니야.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으니까 다시 생각해. 말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다시. 자, 끝.